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. 네, 제 아이템 제목은요. 국민의힘이 먼저 대 이재명의 남 탓입니다. 어제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대장동 녹취록 속에 그분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죠. 여기서 한 후보가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 토론회에서 내 이름을 언급했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. 이건 이재명 후보를 직접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발언이었습니다. 먼저 민주당에서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공식 대응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. 네. 공식 입장을 낼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 후보는 자신이 그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법관 얘기를 했던 거지 대법관을 비판하기 위한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전언입니다. 다만 김남국 의원이 한 방송에서 의견을 좀 밝혔는데요. 조 대법관이 그렇게 정말 억울하면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회견을 했으면 더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겠냐라고 말하면서 그 녹취록에 나오는 대법관의 딸이 살고 있다는 수원의 아파트, 구체적인 호수를 반박할 만한 주민등록 초본 아니면은 전입 기록 등을 좀 가져왔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억울하면 증거 제출하지 그랬냐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어제 이 기자회견을 보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검찰에서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? 네, 어떤 기관에서 요청하든 즉시 관련 자료 내고 또 조사에도 출두하겠다 밝혔습니다. 듣고 오시죠. 주민등록 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습니다. 하등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. 네, 지금 이 조재현 대법관의 이 이례적인 기자회견, 이게 지금 결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의 실명이 언급이 돼서 결국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는 실명을 먼저 언급한 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원희룡 본부장이다, 국민의힘의 원희룡 본부장이다,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. 네. 이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언급한 게 지난 21일이었죠. 그런데 조 대법관이 여기서 조재현 대법관이란 보도가 있다라고 이 후보가 발언을 했던 거고요.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건 원희룡 본부장이 지난 19일에 먼저 언급을 네. 했었다 이겁니다. 말씀을 드리면은 이 후보가 말한 언론 보도가 지난 18일에 나온 한 매체의 언론 보도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대법관의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고요. 네. 그분이 재판에서 처장을 했던 사람이고 현직 A 대법관이다 이 정도로만 특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다음 날인 19일 오후에 원희룡 본부장이 자신의 SNS에 민주당 녹취록 속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걸 가지고 이 후보가 자신이 의혹을 벗었다고 여기저기 홍보하고 다닌다라는 글을 올린 거죠. 그러니까 철저히 좀 시간상으로 본다면은 민주당 말대로 원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실명을 거론한 것은 맞습니다. 그렇군요. 김성환 의원님, 지금 네. 보면은 원희룡 본부장이 가장 먼저 언급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이 실명을 언급한 건 좀 확실해 보입니다. 네.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언론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발언을 하긴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언급하고 난 다음에 언론들이 연이어 사실 여러 매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실명을 사용했거든요. 이미 그 전에 다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보도도 있다 이러면서 실명을 언급한 부분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. 네.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대장동의 몸통을 얘기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거명하면서 공격했을 그랬었죠. 때 가장 어떤 의심을 살게 만드는 어떤 효과가 나왔던 거거든요. 네. 대체 대장동의 그분은 누구일까?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700억 준다고 얘기를 한다던데 그 700억 다 어디로 간 걸까? 이렇게 논법이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. 국민의힘이 그걸 굉장히 거세게 공격을 해왔고 이재명 후보가 그 의심을 받아왔는데 막상 녹취록 내용 가운데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더라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 이름이 또 녹취록에 공개가 됐다, 거론이 됐다고 하는 사실까지 나오고 나니까 네. 그러니까 TV 토론이란 공간을 통해서 역공을 펼치는 과정에서 조재현 대법관 이름이 또 거명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. 네.
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던 거고 언론 보도에서도 수차례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? 네, 반응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. 우선 최지연 대변인이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 일당이 1조 원 수익을 챙겨가도록 설계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라면서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잘못을 국민의힘 탓, 윤 후보 탓을 하더니 이제는 현직 대법관 탓까지 한다라고 비꼬았습니다. 이 권영세 선대 본부장도요. 이 윤석열 게이트라는 발언은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게이트의 게이트가 입구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자꾸 억지를 쓰던데 그런 식이면 워터게이트는 살수대첩이냐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국민의힘에서 또 되게 세게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, 이게 어떤 사안이든 좀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공방이 돼버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이 조재현 대법관의 대장동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 검찰은 어떻게 볼까요? 네, 검찰이 여길 들여다보지 않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. 이 지난해 10월쯤에 사실상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. 네.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도 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당시에 조재현 대법관이 누군지 모른다. 그리고 녹취록 속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말할 때는 그저 다른 조모 씨의 이름을 합성을 하고 이 대법관이라고 둘러댔고 그 딸이 외교관과 결혼을 했는데 딸이 집을 쓰게 해준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 조재현이라는 거죠. 그 녹취록에 언급된. 그래서 실제 조 대법관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검찰은 일단 다 들여다보긴 했지만 이렇게 조재현 대법관이 직접 회견까지 열었으니까 더 필요한 부분은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김성환 위원님. 지금 보면은 이 현직 대법관이 정말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 지금의 상황. 이 결국 이 대장동 녹취록이 발단이 된 겁니다. 네. 근데 지금 보면 이 대장동 사건이 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다 올라오고 하는 이유가 이 녹취록에서 좀 조각조각 뭐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. 이게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참에 그냥 검찰이 다 녹취록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.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그것에 따라서 일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네. 그걸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. 이게 녹취록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한 10월경까지 녹취가 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. 네.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익 배분이 생기니까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서로 누구한테 얼마를 나눠주고 내가 얼마를 썼다 이러면서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녹취가 됐다는 내용이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녹취록 내용이 초기에 공개가 됐을 때에는 검찰 수사에 단초가 됐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분, 50억 클럽,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 녹취록 내용이었거든요. 그리고 그분이 거론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. 근데 지금에 와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그 녹취록의 신빙성이 이거 없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녹취록 내용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탄핵을 해버렸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필요에 따라서 이때는 이거 유용하게 쓰고 지금이어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.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.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. 네. 지금 이 뭐 국민의힘이 약간 수세에 몰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일단 위원님의 개인적인 이 생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네, 일단 대장동 이슈가 앞으로도 더 당분간은 이렇게 조각조각 뭐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좀 이런 공방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